안녕하세요.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위해 공부하는 허석사입니다. 주차장을 가보면 이제 전기차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와 함께 친환경 자동차로 떠올랐던 수소차는 아직 찾아보기가 어렵죠. 왜 아직 수소차는 대중화되지 못했을까요? 오늘은 수소 에너지에 대해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우선 수소에 대해서 알아보면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으로 가장 작고 가벼운 원소이며 우주 질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원소이기도 합니다. 빅뱅 이후 가장 먼저 만들어진 원소이기도 하죠. 수소는 하나의 양성자와 하나의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성자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중성자가 하나 추가된 수소를 중수소라 하고 두 개의 중성자가 추가된 수소를 삼중수소라고 하죠.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지구상에 양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수소가 99.958%라면 중수소는 0.015% 정도, 삼중수소는 수소의 10의 마이너스 18제곱 정도의 비율로 아주 조금 존재하죠. 중수소는 바닷물 1리터당 0.03g이 들어있어 추출할 경우 무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출하기 위한 비용이 아직 높은 편이죠. 삼중수소의 경우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삼중수소는 전 세계 보관량이 18kg 정도밖에 되지 않고 1g당 약 3,500만 원 정도인 고부가 가치 자원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핵융합 에너지 연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은 자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는 핵융합로에서 직접 삼중수소를 만들어 쓸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기도 하죠. 다시 수소로 돌아와서 수소는 지구상에서는 보통 물이나 유기화합물 형태로 존재합니다. 공기 중 기체 상태의 수소 비중은 0.00005%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수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물이나 유기화합물에 에너지를 가해 수소를 분리해내야 합니다. 수소 에너지가 아직 비싼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수소를 얻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얻는 방식을 그레이 수소라 하고, 여기에 더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분리해 저장하고 활용하는 과정이 추가된 것이 블루수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는 방식을 그린수소라고 하죠. 여기서 개질이라는 것은 천연가스의 주요 성분인 메탄을 고온, 고압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수소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기존 전력망의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는 방식을 옐로수소,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는 방식을 핑크수소로 분류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수소의 대부분이 그레이 수소입니다. 그레이 수소의 경우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 단가가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소 1kg을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가 10에서 20kg가량 배출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환경을 위해 쓰려는 것이 수소인데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많이 배출한다면 굳이 수소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레이 수소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블루수소입니다.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 활용하게 되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 줄일 수 있습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시멘트, 반도체 가스, 타이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죠. 하지만 블루수소 역시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입니다. 재생에너지로 얻어진 전기로 물을 분해해 탄소 배출이 없는 진정한 친환경 수소이기 때문이죠. 그럼 빨리 태양광 패널 쫙 깔고 풍력 발전기 쫙 깔고 에너지 쫙 땡겨서 수소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아직 발전 효율이 낮은 편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평지 위주의 지형이 아니라 태양광 패널을 많이 설치하기도 어려우며 날씨에 영향을 받는 등 여러 단점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직 투입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적다는 것이죠. 풍력 발전의 경우 제주도 같은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풍력 발전을 할 만큼 충분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안정적으로 전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풍력 발전기 설치에 따른 환경 파괴와 소음,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등이 아직 풀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죠. 이렇듯이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모이고 모여서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기의 비용이 비싸지게 되고 비싼 전기를 이용해서 얻은 수소 역시 비싸지게 되는 거죠. 수소의 경제성이 낮은 데에는 생산 과정의 비용뿐만 아니라 저장, 운반 과정에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수소는 반응성이 큰 원소입니다. 수소는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면서 1g당 28,680칼로리의 열을 발생시키고 공기 중 연소 시 온도는 2300도씨까지 올라갑니다. 이렇듯 수소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폭발 한계가 넓고 불이 붙을 수 있는 착화 에너지가 작아 정전기에 의해서도 발화될 수 있을 정도로 반응성이 높죠.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수소 탱크 폭발 사고 등 수소 관련 화재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수소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운송하고 저장할 기술의 발전도 필요하죠. 수소의 운송은 크게 기체 운송과 액체 운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체 운송은 튜브 트레일러 운송과 배관을 통한 운송으로 나누어지죠. 배관 운송의 경우 배관 건설 비용이 킬로미터당 10억을 넘기 때문에 생산시설과 소비지가 가까울 경우 사용되고,
튜브 트레일러는 수소를 실린더에 담아 비교적 중장거리를 운송할 때 이용되죠. 액체 수송의 경우 수소를 영하 253도씨까지 냉각해야 합니다. 이 정도 온도가 돼야 수소가 액체 상태로 되기 때문이죠.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온도를 영하 253도씨까지 낮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소를 액하에서 운송 저장하게 될 경우 기체 수소보다 안전성이 많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수소를 액하하는 데 전력이 많이 소비되고 온실가스도 다량 배출되죠. 그래서 상온 상압과 유사한 조건에서 액상 암모니아를 운송 저장해서 필요할 때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의 경우 액하에 필요한 에너지가 낮고 저압 압력 용기에 저장이 가능하며 현존하는 암모니아 저장 이송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서 경제성 면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죠. 아직 수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도 하나의 걸림돌이 됩니다. 수소차를 샀다고 하더라도 아직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지도에서 수소 충전소 현황을 보면 아직 듬성듬성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전기차도 그랬듯이 수소차 수요가 많아져야 수소 충전소도 늘어나고 수소 충전소가 늘어나야 수소차 수요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하나하나 더해지게 되고 이 하나하나가 수소 이용의 비용을 한 단계 한 단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수소 이용을 멈출 것이냐? 그렇진 않겠죠. 문제가 있다면 풀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풀지는 않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연구자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열심히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죠. 키스트에서는 그린 수소 생산 시 사용되는 비싼 백금을 대체할 촉매를 개발하여 수소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게 했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해외 상용 제품 대비 수소 생산 밀도를 3배 늘리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수소의 생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운송이겠죠. 2050년쯤에는 수소의 해상 운송 규모가 약 6,750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이 중 34%가량을 우리나라가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도 하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키스트를 필두로 우리나라 수소 분야 최고의 연구진들이 모여 고효율, 고안정 청정수소 저장 활용 전략연구단이 발족하기도 했죠. 2029년까지 해외 수소 대규모 공급 기술, 차세대 암모니아 수소, 고체 수소, LOHC 저장 추출 기술 등을 개발하여 대용량 수소 저장 운송 가격을 2분의 1로 절감하고 저장과 활용 효율을 10%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죠. 수소를 얻는 것까지는 이해가 된 것 같은데 그럼 수소로 어떻게 전기를 얻는 걸까요? 수소 연료전지를 통해서 알아보면 먼저 수소 연료전지의 음극에서 촉매에 의해 수소가 산화됩니다. 이때 수소에서 전자가 분리되죠. 수소는 전해질을 통해 산소가 있는 양극으로 이동하게 되고 산소와 만나 물이 되어 배출됩니다. 분리된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며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수소로부터 전자를 빼앗았다가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소는 직접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전기 에너지를 실어다주는 운반자이자 저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얻어진 전기로 모터를 돌려 수소차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수소차에는 수소 연료전지 스택, 모터, 배터리, 수소 탱크, 전력 변환 장치, 열 물 관리 장치, 공기 공급 시스템 등이 탑재됩니다. 전기차에 비해 구동 방식이 복잡하다 보니 정비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긴 합니다. 단점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 수소 에너지는 별로 매력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수소 에너지는 수소차만을 위한 에너지는 아닙니다. 수소 에너지는 비행기나 선박에 활용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2에서 3%가 항공산업에서 발생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연료 사용 등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기도 하죠. 그 대안 중 하나가 수소 에너지 활용입니다. 전기차도 이미 나왔는데 항공기도 전기차처럼 배터리 쓰면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항공기에 배터리를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터리의 무게 때문이죠. 항공기에 쓰이는 제트연료 1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전기 배터리에 담으려면 30톤의 리튬이온 전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600명의 승객과 화물을 싣는 항공기가 전기 엔진을 달 경우 1000km 정도밖에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트 엔진 항송거리의 1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죠. 그런데 수소연료 전지를 활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연료 전지 기반 동력 시스템은 리튬 배터리 기반 시스템에 비해 무게가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더욱이 수소는 질량 대비 리튬이온 전지의 약 160배, 부피 대비 4배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어 나사를 비롯한 많은 항공기 제조 회사들이 연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수소 선박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수소 에너지는 또 하나의 미래 에너지로서 기후위기를 막아줄 구원투수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록 구원투수가 등판하기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마운드에 오르는 순간 기후위기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라 기대하며 우리 연구자들이 수소 에너지를 상용화시키는 그날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이 영상이 수소 에너지에 대해 조금 아는 척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리
그랬듯이.